지금부터 앞서 발제문에 이어서 토론 제1부 협치와 공존의 정치로라는 목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제가 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방송 용어로 지방 방송을 꺼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론 1 협치와 공존의 정치로에서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정대철 헌정회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정치인들이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께서 해주실 고언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펜이 없어서 볼펜 갖고 오라고 그랬어.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 네 분의 생각, 그리고 정치 현상에 대한 현실 정치에 대한 네 분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왼쪽 오른쪽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님께서 발제문에 대한 생각과 현실 정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 공동체는 이념이든가 진영, 세대, 계층, 젠더 간의 수많은 갈등이 존재해서 이 갈등을 공동체의 연대로서 해소할 수 있는 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특별히 그중에 갈등 관리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더 이것이 증폭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대립과 반목이 모든 갈등을 촉발하는 시발점이자 연원이고 증폭하는 장치로서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한마디로 여하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하는 것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정치를 오래 하던 사람으로 죄송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표자 김희옥 박사께서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를 4위, 그다음에 갈등 관리 지수를 27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고 주관적인 지표로 K-스타트의 리포트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3%가 사회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86%가 사회가 분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72%가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사회 불안을 만들고 있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가장 걱정되고 고담 갈등이 위험하고 심각한 것이 빈부 갈등입니다.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담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념, 노사, 세대, 지역, 남녀 간의 종교 갈등도 심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마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그 느낌이 가장 정치 갈등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정권이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대단히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입법권의 행사는 힘의 논리로서 지배를 하고 있어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하여 야당에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계속 나가면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의 형태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 지금 다다라 있다. 사법권의 간섭, 사법권의 장악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법 3법, 법왜곡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해석을 그르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데 왜곡죄라 그러는데, 이 왜곡이라는 것이
범죄를 판단하는데 보통 우리가 범죄 판단할 때 세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있는데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드러나야 형법의 기본 원칙을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성이 없어서 형법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법률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침해 위헌성이 있고요. 재판 소원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4심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3심제로 하게 되는데 4심제로 또 이게 만들어가서 인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관의 권한 서열의 사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린다는데 이 정권에서 이렇게 다 늘리게 되면 26명 중에서 22명간을 이 정권이 임명하게 되는 이런 잘 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게 돼서 대부분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만들어 가서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 무게가 떨어지고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고 한마디로 특정 정권의 사법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공소시효의 목적 유죄 등으로 보여져서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그 상황을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쳐가지 않으면 이 정권의 앞날이 밝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금 정치 갈등의 소외의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대철 회장님은 헌정 회장님이십니다. 헌정에는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모임 그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주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호입니다. 보통 주제 발표 끝나고 나면 다들 대부분이 자리 일어서시는데 거의 다 앉아 계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발표 김희옥 총장님께서 아주 잘 해주셨고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잘했고 그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화쟁 사상을 그 헌법적 가치와 원효의 사상, 헌법적 가치와 연결시킨 점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화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 갈등의 비용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려고 외국 예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첨언을 하자면요. 갈등이 심한 나라,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한 나라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까, 여러분? 갈등이 심한 이유는요. 그 나라의 갈등이 심한 나라. 첫 번째, 두 번째 그 나라들이 실제 그래요. 종교 문제, 민족 문제 이걸로 싸웁니다. 살리고 죽이고 해요. 그 우리나라 종교 갈등이 있습니까? 없죠. 민족 갈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갈등이 세계 최고입니까?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을 말이죠. 참 어디서 외국에서 수입을 했으면. 그런데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그 정치인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뽑은 그 다음 날부터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 교육, 정치 교육이 특별히 필요한데 오늘 이 화쟁위원회가 정말 그런 의미에서도 잘 조직이 됐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앞으로 이런 모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 갈등 문제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는 얘기를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발표자께서 입법권 남용과 바이마르 그 사례를 했는데 참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요, 와이마르 헌법, 와이마르 공화국은 우리가 대학교 때 정치 외교학과에서 배울 적에 세계에서 제일 잘 된 헌법이고 세계에서 제일 잘 된 공화국의 기초다. 그런데 그 공화국이 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바로 히틀러 같은 희대의 악마가 나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몇 천만 명이 희생이 되고 매덕이 피해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 존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좀 호소하고 싶은 심정에서 우리 김효옥 발표자께서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점, 제가 이게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그걸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당면 핵심 과제가 뭔가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요.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셉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세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럽니다. 대통령 권한 약하다는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는 여기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옥고를 치는 분들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대통령은 내 손으로 유신 독재 철폐하자고 하는 그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 유신 독재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놔둔 부분이 우리 헌법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전히 대통령 합니다. 지금 직선제 노태우 이래 9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말고 8번 대통령 중에서 청와대로 합시다. 용산 잠시 있었지만 임기를 웃고 마치고 손 흔들면서 나온 대통령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고도 대통령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하지 말자고 했지만은 대통령한테 권한을 너무 주니까 대통령이 유혹에 빠집니다. 업적은 쌓아야 되겠고 명성은 올려야 되겠는데 5년 권한은 짧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제는 장기 집권마저 그 대통령의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들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왜 이런 유혹에 빠질 소지가 많으냐? 우리 헌법상의 결함과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그날부터 패가 쫙 갈립니다. 이 좁은 국토에 5천만이 밀집해 살기 때문에 네 편 내 편끼리는 말도 안 할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반말 수 없다고 입에서 담을 수 없는 얘기 나옵니다. 현재 정치인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정치인들은 괜찮은 훌륭한 정치인입니다만은 보통 정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저질스러운 언어,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왜 나옵니까? 오직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다음에 대통령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기 위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만 이런만 국민을 팔고 대통령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다음 대통령 될 뻔할 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정치인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9번을 치렀지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 당선된 사람은 통합하자, 화합하자 그러지만은 갈등의 폭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이 지긋 하시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직선제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지 완화되고 축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국민의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제가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갈등 최고조로 민족 갈등도 종교 갈등도 없이 갈등 최고조로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를 이제는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지? 대통령 없애자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면 못 사는 줄 아는데 민주주의 지금 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 외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 있습니까? 전부 공산주의 아니면 독재주의 국가에서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서 대통령제가 요즘 조금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는 대통령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는지. 민주주의의 기본은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삼권이 분립이 되어가지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입법은 국회에서, 행정은 정부에서, 사법은 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상한 법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법 왜곡죄로 해서 법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다시 재판에다가 판사를 재판에 해부하겠다. 말이나 됩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시 헌법재판소 가겠어 4심제, 5심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을 수를 22명을 더 늘리나? 총 26명, 지금 9명을 늘리겠다. 그것도 자기 임기 중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법관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자기 임기 중에 대법관을 뽑아요. 누구 눈치 보겠어요? 미국에 대법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관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이에요. 한번 대법관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수십 명이 나와도 자기 임기 중에 대법관 한 명도 임명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임기 중에 대법관 다 임명해 버리겠다. 이 삼권 분립 맞습니까? 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리 우리는 조용하죠? 민주주의가 극도의 위기가 있는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알 거는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내 문제 아니라고.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의 위기는 바로 민주주의 위기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권한이 많은 사람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은 드뭅니다. 부처님 마음 갖지 않고서는 힘든 겁니다. 권한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문제가 많은 단임 5년제 대통령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제를 없애든지 권한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명한 똑똑한 국민은 그럽니다. 아니 대통령 권한을 줄이면 이게 말이야 대통령보다도 더 형편없는 국회로 갈 텐데 국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국회로 갈 텐데 되겠느냐?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회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은 국회의원들, 함부로 말하는 국회의원들, 부도덕한 국회의원들, 비리, 부정에 탐닉한 국회의원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국회의원 배지를 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어디를 가도 국회의원이 인기가 없다 해서 저도 국회의원 오래 했습니다.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요새 참 정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것은 대통령제의 권한을 줄이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 국회에 책임을 묻는 국회에 권한을 주고 감사원 같은 거는 독립기구도 되고 이렇게 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 국민적 문화의식, 국민적 시민의식이 오늘처럼 성숙해야 됨과 더불어 권력을 진 쪽에서 스스로 내려놓는 화쟁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께서 대통령제 폐, 또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까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오셨다가 뭐 일부는 빠져나가셨습니다. 이 고언을 다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두 분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고언을 듣고 계십니다. 이 두 분에게는 우리는 응원과 지지의 박수를. 두 분 일어나세요. 이렇게 끝까지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국회의원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시죠. 또 정치권에서도 오래 계셨고 쓴소리를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한날 한 시간대 네 분을 모을 수가 있냐고. 정말 네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에 같이 해주신 네 분에게. 자, 이재호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이 제대로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화정위원회에서 오늘 그 토론자를 네 사람을 딱 고를 때 기준이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친여권에 관계되는 사람, 뭐 친여권과 가까운 사람 두 사람, 또 야권과 가까운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을 정한 모양인데 우리끼리는 사실 뭐 별로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뭐 만나서 한 번도 뭐 당신들이 여권이다, 당신들이 야권이다 이렇게 따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정치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오래 했는데 여기 나와서 지금 정치를 되게 비판하려고 하니까 좀 쪽팔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 할 때는 뭐 해놓고서 뭐 저 안 한다고 뭐 욕하나 이렇게 소리도 할 것 같고, 그러나 현재가 중요하니까 할 소리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현재 기준으로 소득이 그 개인 소득이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중에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5나라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칠레하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하고 우루과이하고. 그런데 다른 뭐 세 나라는 뭐 우리하고 대통령제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은 딱 두 나라입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는 이런 전쟁도 하고 뭐냐 폭격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사람이 이 대통령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냐? 멀쩡하다가도 대통령만 되면 뭐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진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제도가 문제죠. 우리나라와 같은 뭐 미국 남미 나라 뭐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나라 이야기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잘된 제도냐? 그거는 우리가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 그러니까 건국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이다, 뭐 그건 다 빼놓고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만 한번 봅시다. 대통령이 무사했는가?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가족들이 무사했는가?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바른 소리하고 큰 소리 하려면 만약에 내 자식이 뭐 나쁜 짓에다 감옥 소나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지 아들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 지는 뭐 말을 번지르게 한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봅시다. 민주화된 이후의 대통령 다 온전한가? 아니면 가족들이 온전한가?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이 지금 8명째인가 그렇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본인이 잘하고 못할 떠나서 가족들만 봅시다. 대통령 재임 중에 아들이 감옥 갔죠. 김민철 씨. 김대중 대통령 재임 중에 아들 셋이가 다 감방 갔죠.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형님이 감방 갔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형님이 감옥 갔죠. 박근혜 대통령 뭐 본인이 감옥 갔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뭐 사위가 어떻다 딸이 어떻다 뭐 말 많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뭐 본인이 뭐 자기 부인대로 감옥 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을 우리 손을 뽑았는데 한 분도 가족이나 주변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없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잘못된 거죠. 이 대통령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5년 단임제이긴 한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돼야 되는데 총리는 가오마담이거든. 그냥 행사 어디 다니고 축산하고 뭐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헌법상 행정부 수반입니다. 헌법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다 거머쥐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대통령 가족들, 그 주변의 친인척들이 이게 우쭐해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리고 그 주변의 부패와 그냥 아주 온갖 나쁜 짓들은 그 주변에 다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은 뭐라고 합니까? 다 민주적으로 한다, 민주주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가치지, 민주주의가 권력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기 통치하기 위해서,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민주적으로 한다, 민주주의가 한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써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열거했듯이 이 대통령 시대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 되죠. 그 민주주의를 도구로 써먹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수결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다수다. 다수라는 게 꼭 반드시 다수가 옳은 것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수의 힘으로 뭐든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표로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다수로 뽑아줬으니까 민주주의는 다수니까 국회에서도 막 다수만 되면 뭐든지 그냥 뭐든지 멋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 밀어붙이지 않아요? 무슨 사법제도다 뭐다 검찰청 없애라면 착 없애버리고 물론 검사들도 잘못한 게 많죠. 판사들도 잘못한 게 많죠. 저도 지난날에 5번이나 감옥을 갔으니까 제가 판검사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판검사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걸 잘못되면 고쳐 쓸 생각해야지.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그게 다 다수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소수도 그렇습니다. 소수라는 것도 다수가 잘한 건 잘한다 그러고 못하는 건 차곡차곡 따져서 좀 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좀 따질 줄 알아야 돼.
소수는 무조건 다수가 힘 있다고 너 마음대로 하냐, 무조건 반대다. 입만 열면 반대고, 다수는 입만 열면 그냥 우리끼리 한다 그러고, 맨날 너는 없애야 된다 그러고, 뭐 해산한다 그러고. 그럼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다름을, 화제이라는 게 다름을 넘어 공존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합쳐서 하나가 될 생각해야지. 그냥 완전히 원수 되잖아요. 원수적으로 그냥. 여당, 야당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야당, 여당 보고 근데 저것들 때문에 나라 안 된다고 뭐 맨날 그러고. 이게 되겠습니까? 뭐가? 이게 다른데 이걸 하나로 좀 합쳐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너는 다르니까 없애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되려면 두 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첫째는 헌법 고쳐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 권한과 나누어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나 외교나 국방, 안보, 통일 이런 문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고, 나머지 국내 정치 있잖아요. 나머지 뭐 교육, 문화, 뭐 경제 이런 거는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국내 나라 안에 정치를 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를 하고 이렇게 권한을 나누어야 됩니다. 분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그렇게 안 나눈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나라 뭐는 다 그렇게 내각 책임제를 하거나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는 이원 정부제를 하거나 다 나누어서 나라 하는 거예요. 뭐 저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불란서나 이런 나라들은 다 나누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거머쥐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국도 뭐 겉으로는 민주주의 우리와 똑같지만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물대로 맨날 대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헌을 해갖고 대통령 권한과 총리 권한, 내각의 권한과 대통령 권한을 나누어서 나눈 데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내각이 잘못하면 대통령 내각 해산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대통령 불신임도 하고, 이렇게 권한을 서로 나누고 견제를 해야 이게 권력이 제대로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라를 바로잡는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제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선거하면요, 동네 구의원 선거에도 떨어지는 사람은 4년 내내 당선되는 사람 욕망합니다. 개새끼 소새끼를 저 새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화합이 됩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죠. 왜 그러냐? 선거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은 선거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공천 이거 중앙당이나 뭐 공천심사위원회다 뭐다 당 대표다 뭐 당권 잡는 사람들이 공천하는 이 제도 없애야 됩니다. 공천을 힘 있는 사람들이 주는 거,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인데 줄 대잖아요. 그냥 줄 대니까 돈 갖다 주잖아요. 지금 돈 줬다 그래갖고 두 사람이니까 뭐 구속하느냐 마느냐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천 곧 돈 당권 권력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치가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은 그 해당 선거구 주민들에게 돌려줘갖고 후보가 뭐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뭐든 출마하면 후보자를 다 받아갖고 중앙당 서류심사함에서 자격이 없는 것만 빼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예비선거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공천 주고 과반수가 안 되면 1, 2등 도구 둘이 놓고 예비선거나 여론조사해서 부처에서 뽑고 이렇게 공천 자체를 유권자들에게 넘겨버려야지 공천을 당권 잡은 사람들이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천 제도를 바꾸고 다음 선거 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한 선거구에 한 명 뽑으니까 소선거 하니까
4명 나와서 1명 되고 3명 떨어지면 3명 떨어지는 사람은 4년 내내 당선된 사람 욕망하잖아요. 그 당선된 사람 다음에 또 당선되려고 4년 내내 다음에 당선될 선거운동만 하잖아요. 이러니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구도 선거제도도 중대선거구로 해서 한 선거구에 한 4명, 3명 뽑아갖고 소수정당도 당선되도록. 지금은 1당이나 2당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1당, 제1당, 제2당에 공천 받으려고 사람 줄줄이 서고 나머지 당은 그냥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이러면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 제도도 없애고 다당제로 하고 선거도 한 선거에 1명 뽑는 게 아니라 중대선거구로 해갖고 한 선거에 4명, 3명, 5명 이렇게 뽑아서 국민이 지지받는 사람은 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선거구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정치가 좀 진짜 말 그대로 국민들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정치가 권력 잡은 사람들 손에 좌우되면 나라 꼴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정치하는데 불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2가지 이유라니까요. 헌법의 틀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되고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나누고 선거구도 중대선거구를 하고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바꾸고 뭘 제도를 바꿔갖고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 또 50년 60년 제도 바꿔서 해봤더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나오면 또 발전하고 이래야지. 이건 뭐 죽으나 사나 이것만 이 제도만 갖고 우라먹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쟁을 하려면 제도를 우선 바꿔놓고 화쟁을 해야 되니까 정치권에서 화쟁을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2가지다. 헌법을 개헌을 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양당 제도와 선거구제를 바꾸어서 선거를 주민들이 정말로 주민들 손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화쟁이 제도적으로 되는 거지. 제도 여대로 놔두고 맨날 좋은 소리만 해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쯤 되면 제도를 바꿀 때가 됐지. 그래야지 여당 맨날 야당 저거 없으면 좋겠다 맨날 해산하라 뭐 정당 해산한다 그러고 야당 맨날 여당 보고 너 혼자만 다 해먹는 안 된다고 해다고 맨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꼴이. 그래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제도부터 바꿔놓고 바꾼 제도 위에서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게 해야 그래 나라가 좀 바로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네, 이재호 이사장님께서 대통령제, 선거제도,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님은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고요,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국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또 미스터 쓴소리로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자, 한번 쓴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제일 마지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 오늘 엄숙한 토론회장인데 와서 지금 느낌은 무슨 유세장에 와 있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남아주신 건 고마운데 그렇게 박수를 치시면 정치하던 분들이라 말이 길어져요. 그럼 2부 토론도 있는데 이거 제 시간에 끝날런지 그게 참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그 토론장에서는 원래 박수 안 치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화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그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온데 참 부끄럽게도 제 화쟁이 이런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나오라 그래서. 저도 불자라고 하는 여자하고 한 40몇 년을 살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그 화쟁이 그랬더니 이게 또 얼마나 날라리인지 화쟁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대요. 예. 그 참 그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게 뭐 이미 이렇게 뭐 천몇백 년 전에 이런 원효 스님의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한 그 요청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앞에서들 다들 말씀하셨지만 아까 뭐 이제 개헌도 해야 되고 대통령 권력을 그 이렇게 좀 분산한데, 결국 대통령 권력을 분산한다는 건 이게 선출직 그 국민으로 직접 선출된 건 대통령하고 국회니까 국회하고 권력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지금 모양으로 돼 가지고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대통령 그 권력을 그대로 두는 게 낫지, 국회하고 나눈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국회가 지금 이 선거제도가 잘못돼 가지고요. 그 사실 지금 아까 뭐 이게 사법 3법 가지고 다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어느 한 당의 잘못으로만 볼 수도 없다고요. 어차피 다수주의로 저렇게 간 건데, 그러면 야당도 그거에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서로 논의 테이블을 가졌냐? 그건 꼭 누구 탓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하는 야당도 그 자세를 가졌는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는지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건 여야가 좀 해서 대법관 증원도 예를 들어 그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건 그렇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해서 숫자를 좀 줄이고, 또 이 정권 하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하게 되면은 텀을 좀 길게 해서 뭐 한 그중에 절반만 이번 정권에서 하고 다음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든지,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정치할 때 그 보면은 대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그렇게 절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도대체 절충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이 잘못된 선거 제도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작년 총선에서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5점 몇 프로 차이였습니다. 그 득표율 차이가. 그러면 이게 정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 제도라면 한 15석에서 16석 국회의석이 지금 민주당이 많은 게 정상 아닙니까? 그 5점 몇 프로라고 하는 거 곱하기 300 하면은 16석인데, 이게 뭐 60석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선거 제도가 이 비례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원화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국회라는 모습은 국민의 모습하고 제일 닮은 국회가 되는 게, 국민의 대표 기관이 되려면 국민의 모습하고 가장 비슷한 국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의 이 양당제 하에서는 이 비례성과 또 국민과 닮은 국회를 못 만들어요. 지금 뭐 이 국회에는 웬 뭐 법조인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법조인 숫자가 몇 명 됩니까? 근데 하여튼 어느 특정 계층은 너무 대표도 있고 뭐 이것도 상당히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그렇습니다. 선거 때 되면 두 당 다 찍기가 싫어요. 근데 둘 안 찍고 3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당 중에서도 양당이 다 똑같은데, 지금 저는 그 문제인데, 소위 강성 지지층이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하고 결부해가지고 강성 유튜버한테 이렇게 완전히 세뇌당한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지금 이 현상이, 저는 우리 지금 사회 갈등, 정치 양극화의 큰 아주 암덩어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여기 우리 한지아 의원도 친한계로 돼 있는데, 아니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어떻게 당을 같이 해요? 따로 갈라지고, 민주당도 뭐 친명계니 친청계니 갈라져서 자기들이
저 독자적으로 정당을 해가지고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이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야 우리 국회가 좀 국민과 닮은 모습이 되고 훨씬 더 건강해진다. 우선 뭐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뭐 토론회장에서 박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이제 토론에서 결론 부분에 나올 줄 알았는데 먼저 결론 말씀 주셔가지고 진행이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치는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 어디엔가 있는 위치한다고 그럽니다. 권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쟁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방법은 스포츠, 응원을 해야 되는 거지 싸우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정치학자들의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네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치 표현을 거칠게 표현은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지금의 정치, 네 분이 겪었던 그 모습과 지금의 정치판, 여의도 정치를 좀 비교해 주시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정대철 헌정 회장님께서는 70년대부터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 헌정사의 산 증인이신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왜 한국 정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많은가에 대해서 여기저기 가서 강연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저는 크게는 4가지, 작게는 8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에서 특별히 정치 의식구조 중에서 배타성과 편협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치 의식구조를 보통 7가지로 얘기하는데 민족주의가 강하다, 권위주의가 강하다, 명분주의가 강하다, 편협주의가 강하다, 페로켈, 쉽게 얘기해서 지연, 학연, 혈연 따지는 것이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학자들의 용어입니다. 5번째는 정치적으로 감상적이다, 감성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정의리가 강해서 인정의리에 많이 쫓아가서 곤란하다 이런 것이고 6번째는 편협성, 아니야 배타성, 그리고 7번째는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유연하다, 변화무쌍하다 이런 뜻인데 특별히 편협성은 왜 생겼나 하면 인정의리, 아니야 지연, 학연, 혈연은 자기 집단, 자기 대가족에서 살다가 그것을 떠나야 되니까 이랬을 때 오는 그 소외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연, 학연, 혈연을 많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편협성이 향후에라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서 뉴욕 향후에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전라도 향후에 그다음에 거기다 나가서 무슨 군 향후에 요새는 면민회까지 있더라고요. 면민회. 나 처음 봤는데 면민회까지 이거 그리고 동창은 무조건 봐줘야 돼. 학연, 혈연도 대통령 후보마다 이거 쓰고 종친회가 앉았어요. 이거 참 위대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혈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응? 거기다가 배타성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중에서 인정이 많대 빌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인의 의식구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많아졌다는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념과 정보에 하는데 집단성이에요. 스스로 결단하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체적 선택에서가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인식에 따라서 판단을 공유하고 무조건 동조 행동으로 따라가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단의식에 동화된 비논리적 현상 때문에 갈등이 직격되고 지역 감정,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다 이것이 이해에 해당해요. 그냥 우리 지역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다 따라가고 이념도 난 보수에 속하니까 보수 다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집단성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많이 주장한 대통령제와 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인데 뭐가 문제냐? 승자 독식이 한쪽으로 다 간다는 뜻 같으면 더 중요해요. 물론 고난도 많은 거였는데 승자 독식제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혼자 다 먹고, 소선거구제에서 만약에 한쪽엔 51%만 전부 가졌다면 300명 다 300명은 아니겠지만 비례대표에서 빼고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있어. 한쪽에서 49%만 다 받았다고 합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러면 한쪽 당은 없어. 비례대표나 좀 있기 전에는. 이런 제도 아까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세계되고요. 그다음에 정보와 사회의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에서 요새 얘기하는 메타버스 같이 해서 가상 공간에 생겨서 가상 공간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의식과 생활을 각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서 이로 인해서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거 새로운 갈등입니다. 길게 설명드리긴 안 드리겠습니다. 작은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왜 다르냐? 우리나라의 민주의식 구조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민주의식 구조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달라야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agree to disagree, disagree 하다는 것을 agree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두 번째, 진영 논리 간의 이해 부족이야. 진보 보수, 내가 진보 보수 있으면 당장 내가 진보 속하면 보수에 대해서 이해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저거 나쁜 놈들이야, 저거 보수 꼴통이야. 아니면 이쪽은 저 되고 그 진보 그 좌빨이야, 잃어버리고 만단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힘의 논리를 너무 쉽게 써. 한쪽에서는 그냥 표결로 붙여붙이고, 한쪽에서는 지금은 요새는 다 바뀌었지만 비토 거부권 행사하고 탄핵하고, 탄핵 많이 할 때 한 계절에 29번을 하더라고. 이게 나란가 하는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된 게 좀 많아요. 대통령의 소임을 제대로 못해. 대통령이 야당 인사나 시민단체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마다 이런 거 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혼자만이라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이면 나가서 매일 야당 의원하고 같이 대화하고 시민단체하고 대화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방기 내지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한번 의견 더 주시면 되겠는데, 아니 그 얘기까지 해버릴까요? 네, 하십시오. 네, 그럼 다 끝내겠습니다. 해결은 저는 6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정치적 갈등을 분열 해소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얘기하듯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진영 보수 간에 보수 진보 간에 서로 이해 폭을 넓혀야 돼. 왜? 다음번에는 진보에서 정권 잡고 있으면 보수가 정권 잡아. 이걸 이해하면서 다음번에는 저거 들었을 텐데 그런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 힘의 논리 덜 써야 돼. 막 다수결로 붙이면 안 돼. 거기다 요새는 비토 파워 거부권 행사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탄핵도 그렇게 자주 쓰면 안 되고요. 뭐 잘못된 건 써야 되겠지만 탄핵을 29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저 국회의원 된 지가 지금 50년째인데 그게 처음 봤어. 이것도 힘의 논리. 그리고 대통령이 좀 제대로 소임을 좀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도 다 나왔지만 개헌해야 돼요. 개헌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돼. 그다음에 선거제도로 바꿔야 돼.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승자독 양쪽 다 대통령제나 이 소선거구제에서 승자독식 제도를 막아서 다당제로 가고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대통령이 용서화해 포용, 그래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돼. 대통령이 이걸 다 못해서 그래. 사실 대통령 뭐 국민들한테 탓할 거 없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만 하나만 나왔어도요 이렇게까지 안 돼요. 다 대통령이 모자리 같은. 아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와 언론의 책임이 있어. 사법부도 재판 제대로 해갖고 좀 잘 끌고 가고, 언론도 소명을 잘 알고 가고, 마지막으로는 국민 통합 추진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설치해야 돼. 유럽 같은 데 이거 했어. 아주 어려워요. 어려우나 이 여야 정치인, 타협 전문가,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럽에서 하듯이 대통합기구, 이거 결론은 어렵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그래도 대통합기구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원인과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습니다. 국회에서 공청회 또는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몰입도가 좋은 세미나는 처음 봤습니다. 네 분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또 옳은 지적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좀 방송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별로 긴장을 하진 않습니다. 쭉 보니까 전부 너무 몰입도 높게 재미있게 흥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김영호 의장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랬죠. 왜 미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나라는 연방제 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SA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 나라들이 유나이티드 합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미 권한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하고 권한의 차이는요, 한국 대통령이 10개면 미국 대통령이 한 3개밖에 없어요. 이번에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해도 뭐 관세 대법원에서 저 부결 판정 났죠. 한국 같으면 뭐 대법원장부터 대법관들 그냥 막 조지는 하고 일 다 봤을 텐데, 그 3건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제의 기본이 유지가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연방이 큽니다. 예? 그런 것이 한국은 어디 연방 지방 분권의 경험이 없어요. 고구려 신라부터 우리는 중앙 집권이었습니다. 지방 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최근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대통령 탓, 가뭄이 들어도 대통령 탓. 그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냥 전국이 떠들썩해요. 모든 권한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토론을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 저 대통령 선거 앞두고 텔레비전에서 토론회 하죠. 토론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토론을 어떻게 합니까? 말꼬리 붙잡고 늘어집니다. 인신공격하고. 그런 수준밖에 없어요. 대통령제를 하는 한 제대로 된 사람이 결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원내각제 우리 알지도 못하면서 의원내각제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는, 강력하게 국민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 의원내각제의 수상입니다. 그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권한을 누리고 싶으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내각제 나쁘다 그러고 우리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런 줄 압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시절에 의원내각제 잠시 했지만 그때는 경험이 없었어요. 1인당 GNP가 $100도 안 되던 시절에 무슨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의원내각제, 제가 재작년 1년을 일본에서 있었어요. 도쿄에 있었는데 그 선거제도가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되는 거예요. 한 표 차이라도 되고 3표 차이라도 되는 거예요. 되면은 천당으로 오고 떨어지면 지옥이야. 이런 제도 없습니다. 일본에 갔더니요, 지역구에서는 떨어졌는데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거야. 아슬아슬하게 표차가 나면. 그리고 일본에, 제가 뭐 일본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도 있다, 의원내각제를 하니까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에서 소개를 안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갑자기 하늘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뭐 계엄령 하다가 덜가닥하고 말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데 일본에는 당수 토론이라 해가지고 전 국민이 생중계되는 마당에서 당수 수상하고 야당의 당수하고가 질문 답변을 해요. 정책에 관해서 이쪽에서 질문하고 이쪽에서 답변하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이 한 사람이 한 2, 3분 하고 또 남은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처럼 말꼬리 붙잡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요와 의원 간에도 서로 하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하고 독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수상력이 되고 장관이 돼도 실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의회에서 하는데 우리 국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 약점하고 고함 지르고 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책임질 건 안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약점 잡아 떨어뜨릴까 하는 이런 생각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수준의 GNP다. 교육 수준은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대학교 제일 많이 들어가요, 대학교. 그런데 우리가 문해력,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제일 뒤떨어져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됐으면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계속 이어나가지. 지금처럼 껍데기만 받아들여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진정 어둡다. 그 핵심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음 선거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국민적인 결의와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호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부터 화쟁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정대철 원장 회장님 말씀에 전적 동의하고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또 말씀 그러면 나중에 한번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태 총장님. 저기 2부 토론하실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요. 네. 이런 배려심이 화쟁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몰입도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던져서 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후배 정치인들 보면서 정말 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정치인들 또 우리 제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포함해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언 한 마디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네, 거꾸로 지금 하십시오. 네. 예.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요새 아들 보면은 정말 뻔뻔해요. 좀 염치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염치 좀 찾았으면. 자, 이재호 이사장님 한 말씀만 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또 이 후배 여의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말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참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나는 그 여야 대표들이 좀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정말 좀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높이 올라갈수록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이건 뭐 높이 올라갈수록 또 콧대가 세지니까 그래갖고는 정치가 안 됩니다. 좀 제발 좀 겸손하고 뭐 여당 야당 똑같아요. 좀 겸손하고 남의 말 좀 듣고 자기 좀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 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요즘 정치 보면은 제가 정치할 적에도 욕 많이 먹었지만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특히 여야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제발 막말 좀 하지 않고 시중에 있는 사람도 쓰지 않는 말을, 그런 말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렇게 막말로 해서 우리 국민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일, 정말 지도자라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권력은, 힘은 가진 자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 보고 내려놔라 하는 것은 그거는 위선이고 허위입니다. 가진 자가 자기 걸 내려놓고, 그것이 양보요, 타협이요, 대화요, 협치입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을 적에, 양보할 적에 그 사람은 더욱더 지지가 올라가고 신뢰를 받게 된다. 그 반대는 반대로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인들이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폭을 넓혀야 되고, 특별히 진영 간의 보수는 진보, 진보는 보수가 다음에 나 아니면 우리 쪽이 아니면 저쪽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더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제발 다수결로만 밀어붙이고 이런 탄핵하고 뭐 이런 걸 좀 자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깨어나야 돼요. 대통령 난 굉장히 난 옛날에 민주당 했고 지금 헌정 회장은 당적이 없어. 당적이 국회의장하고 헌정 회장 당이 없는데, 대통령이 깨어나서 이 약한 야당을, 지금 얼마나 야당이 약해졌어요. 이걸 끌어안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 경청하고 줄 건 좀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야당 땐 정말 대통령 돼 갖고는 좀 그렇게 양보의식이 없어진 것 같아서 대통령이 먼저 깨어나서 대통령이 야당을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을 저희들 예정했었는데 1시간 1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우시죠? 정말 기자분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네 분을 한 자리에 한 시간대에 모아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네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성함을 말씀드리면서 하면은 성함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재호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1부 정치토론 협치와 공존의 정치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